두 번째 리뷰할 책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 제목처럼 습관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고, 또 습관을 바꾸는 방법, 그리고 좋은 습관을 갖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에서의 뿐만 아니라 기업 안에서도, 그리고 사회 안에서도 습관이라는 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습관이라는 거는 되게 사소했던 것 같아요. 사소한 것들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집에 들어와서 옷을 벗고 아무 데다 놓는다든지 이런 사소한 것들. 그래서 이거는 바꿔야지 하면은 금방 바뀔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본 내용이 들어가기 전에 프롤로그에서 이제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삶이 일정한 형태를 띠는 한 우리 삶은 습관 덩어리일 뿐이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선택들이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 내린 결과물이라고 여기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 대부분의 선택이 습관이다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여태까지 제가 생각한 습관이라는 거는 되게 사소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선택들이 신중하게 생각하고 내린 결정의 결과물로 보이지만 대부분의 선택이 습관이다. 이 말이 습관이 내 삶에서 내가 선택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주는 그런 하나의 행동이겠구나. 그래서 이걸 보고 그동안 제가 생각했던 습관에 대해서 개념을 좀 바꾸게 된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제 본 목차로 들어가게 되면 파트 1은 개인의 습관, 그리고 파트 2는 기업의 습관, 그리고 파트 3는 사회의 습관에 대해서 나뉘어져 있는데, 저는 개인의 습관과 기업의 습관에 조금 중점을 두고 리뷰를 하려고 해요. 파트 1은 말 그대로 이제 개인이 갖고 있는 습관에 대해서, 왜 우리가 습관을 똑같은 거를 반복을 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습관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는지, 그리고 습관을 바꾸기 위한 방법들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어떤 한 사람의 삶을 예시로 들어주고 있는데, 이 사람은 기억상실증에 걸렸어요. 아들의 얼굴도 못 알아볼 정도로 심각한 기억상실증에 걸린 분인데요. 이분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당신이 즐겨 먹는 음식이 어딨나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그분은 그 자기네 집에서 살고 있고 그 음식이 즐겨 먹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있는지를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이 자기가 먹고 싶을 때 그냥 마치 그 음식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마냥 집에서 길을 따라서 그 음식을 찾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단편적인 예로 설명을 해드린 것 같은데, 내가 말로는 설명을 못하더라도 내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 그거를 습관의 힘이라고 여기서는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보통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기억상실증 걸린 사람들이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반복되는 행동, 즉 그게 습관이 되면 뇌 활동이 정지가 되더라도 그 전에 했던 습관, 몸에 배인 습관이 계속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진짜 습관의 힘이 대단하구나 느끼게 되었던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거, 어떻게 하면 습관을 만들 수 있을까 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고 원하잖아요. 이 책에서는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3가지 단계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신호, 그리고 반복된 행동, 그리고 보상, 이렇게 3가지 단계별로 이제 구분을 하면서 신호와 그리고 명확한 보상을 찾아야만 습관을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페브리즈가 성공하게 된 사례를 예시를 들어주고 있는데, 그 페브리즈 회사에서는 그 페브리즈를 팔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페브리즈를 쓰는 이유가 뭐 악취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은 강아지가 내 몸에 강아지 냄새, 그 특유의 냄새들 있잖아요. 그런 걸 없애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집안에 뭐 쾌쾌한 냄새, 혹은 담배 냄새, 이런 냄새들을 이제 없애려고 하는 그런 보상을 받고 싶어 할 목적으로 페브리즈를 판매하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한 거예요. 소비자라고 생각되었던 그 사람들을 다시 분석을 해보니, 그 사람들은 그 쾌쾌한 냄새, 그리고 강아지의 특유의 냄새를 없애고 싶어하는 그 열망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보상에 대한 판단, 그 페브리즈를 뿌리고 그걸로 인해서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 그 판단을 완전히 잘못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페브리즈 회사는 다시 곰곰이 고민하고 생각해서 과연 이 페브리즈를 통해서 좋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누구일까 이제 파헤쳐 보기 시작한 거죠. 근데 웬걸 그냥 집에서 뭐 청소하고 오히려 깔끔하게 집안 정리를 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페브리즈를 칙칙칙 뿌리면서 마지막까지 산뜻함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열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정말 이 페브리즈를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소비자였던 거예요. 앞서 말한 것처럼 뭐 내가 판매를 하는 공급자건 아니면은 내 자신 스스로이건 내가 원하는 보상이 뭔지 그거를 명확하게 알아야만 그 습관을 바꿀 수 있는 그 열망이 이제 습관을 바꿀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습관이 이미 자리 잡힌 내 패턴에서 습관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설명한 습관을 자리 잡기 위한 3가지 단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신호, 그리고 반복 행동, 그리고 보상이 있는데,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습관을 바꾸는 방법은 신호와 그리고 보상은 그대로 둬대 반복 행동을 이제 바꾸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내가 회사에서 막 일을 하다가 배가 고픈 그런 신호가 왔어요. 근데 이 배가 고픈 신호에 대한 보상이 내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배를 채우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그냥 입이 심심해서 그냥 이 시간이 지루해서 인지 이거에 대한 이제 보상을 명확하게 판단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했던 뭐 간식을 먹는다든지 이런 패턴이 있었는데, 이런 패턴을 바꾸고 싶다면 이런 반복된 행동을 똑같은 보상을 얻기 위해서 다른 행동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했던 그런 보상을 얻고 싶었으면 그냥 간식을 먹는 것보다는 밖에 나가서 몇 분 동안 산책을 한다던가,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그 지루함을 없앤다던가, 이런 반복된 행동의 변화를 한번 찾아보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그 전에 했던 내가 바꾸고 싶었던 그런 습관이 다른 행동들로 인해서 반복 행동이 이루어지고, 그럼으로써 이제 습관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보상은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고요. 이런 비슷한 맥락으로 제 생활 습관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자기 전에 꼭 SNS를 보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뭐 재미를 얻자고 하는 건데, 저한테는 어느 순간 되게 무의미해지고, 제가 어디 기사를 봤는데 자기 전에 SNS를 하고 핸드폰을 많이 보면 오히려 잠을 설치게 하는 요인이 되고, 그리고 우울증에 걸린다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진짜 저한테는 습관이었거든요. 자기 전에 5분, 10분 SNS 보고 그냥 사람들 이렇게 막 어떻게 하는지 보고 막 이런 게 저의 패턴 속에서 하나의 습관으로 자리 잡았었는데, 그게 제가 판단하기에 보상이 그냥 재미?
하루 일과를 그냥 이렇게 끝내는 뭐 소소한 재미?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좀 무의미한 그런 행동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이걸 한 번에 끊을 수 없다면 조금 더 나한테 의미 있는 행동을 하자. 그래서 유튜브나 그런 걸 찾아보면서 책에 대한 리뷰, 그리고 뭐 어떤 경제적인 뉴스 이런 거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상이 결국 같은 거였어요. 재미와 그리고 하루를 마지막으로 했을 때 나의 스스로에게 주는 그냥 짧은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소소한 흥미거리?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래도 그 전보다는 조금 더 다른 반복 행동이 이루어지면서 저한테는 좀 생산적인 그런 습관이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한 맥락으로 비슷한 예시로 들어준 것 같아서 많이 공감이 됐었어요. 파트 2로 넘어가 볼 건데요. 파트 2는 기업의 습관, 성공한 기업은 습관을 어떻게 이용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가장 그냥 기억해야 될 거는 핵심 습관, 이것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이 책에서 말해주고 있는 핵심 습관이라는 거는 개인에게서 또는 기업에게서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습관, 그 습관이 조직 전체에 퍼지면 다른 습관까지 바꿔놓는 그 중요한 습관, 기업과 개인의 삶을 개조하는 상대적으로 중요한 습관이고 이것을 핵심 습관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이 핵심 습관이라는 거는 우리 삶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연쇄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내 삶과 그리고 조직 그리고 기업에서 모든 방면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습관이라고 해요. 어떤 오너가 한 기업을 운영하게 되면서 한 가지의 핵심 습관을 가졌대요. 그거는 바로 노동자의 안전. 근데 거기에 있는 임원들은 뭐 여러 가지 자기네들이 원하는 추구하는 기업의 방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생산성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이 기업을 어느 정도까지 도달시킨다든지 아니면 주식의 가치를 높인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목표들이 있었을 텐데 이 오너가 갖고 있는 이 기업을 위한 핵심 습관은 노동자의 안전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직원들의 중심이 되는 습관은 노동자의 안전. 무엇을 하더라도 항상 먼저 1순위로 지켜야 되는 거는 노동자의 안전이었어요. 노동자의 안전이 핵심 습관으로 자리 잡히면서 그 핵심 습관이 여러 가지 연쇄작용으로 그 회사의 변화를 일으켰는데 노동자의 안전을 신경 써야 되다 보니까 기계에 대한 철저한 정비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 정비가 안 이루어지면은 노동자들이 다치니까. 그래서 정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노동자의 안전에서에 따라오는 건 당연하고 생산성의 효율이 높아지고 그리고 혹시라도 뭐 사고가 나거나 그랬을 때 안전에 대한 보고 방식도 변경이 돼야겠죠. 뭐 이전에는 내가 상사한테 어떤 거를 건의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웠다면 이게 안전에 대한 게 1순위가 되다 보니까 무조건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사와 더 부하 지원 간의 관계가 조금 변화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려면 보고가 되는 방식 그리고 직원들과 임원들과 함께 소통하는 그런 방식들이 변화가 돼야 되다 보니까 정보를 주고받기 위한 네트워크 시스템이 활용화가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메일 교환이라는 습관을 구축하게 됐대요. 제가 이제 이 설명은 조금 건너 뛰어서 많이 단축시키긴 한 거지만 결국에는 노동의 안전이라는 핵심 습관이 그 회사에서 새로운 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회사의 모든 것을 변화를 시켜준 그런 발판이 된 거죠. 제가 이거를 읽고 궁금해지더라고요. 그 친구들이나 뭐 지인 사람들한테 당신의 회사의 핵심 습관은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아마 핵심 습관이라는 게 뭐 그걸 방침으로 두는 회사도 많겠지만 딱 명확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회사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속에서 다 핵심 습관들이 뿌리를 잡고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어떤 상황에서든 아무리 바빠도 정리정돈을 잘해야 되는 핵심 습관을 갖고 있는 회사, 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 시간은 꼭 지켜야 되는 회사,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직원들 간에 서로 간에 예의 범절을 정말 엄격하게 지켜야 되는 회사, 이렇게 다양한 습관들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상을 해봤죠. 만약 약속 시간을 무조건 지켜야 되는 습관으로, 핵심 습관으로 자리 잡힌 회사가 있다. 그러면 어떤 연쇄 작용을 일으킬 수 있을까? 근데 많은 회사들이 사실 뭐 어떤 프로젝트를 하거나 일을 하다 보면 시간을 지켜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핵심 습관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되는 정확한 시간이라는 걸 핵심 습관으로 갖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조직 간, 뭐 팀 간의 회의 시간을 어떻게든 합리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그리고 그 합리적인 활용이 안 됐을 때 아까 전에 예시로 들어준 것처럼 상사에게 건의를 하거나 뭐 문제점을 말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소통이 열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연쇄작용되는 것들이 이렇게 뿌리쳐가지고 될 수 있는 것들이 진짜 많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기업에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핵심 가치로 뭐를 두고 있느냐, 핵심 습관이 뭐를 자리를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회사가 어떻게 문화가 잡히고 조직 간에 어떻게 구성이 될지 정말 중요하다고 느낀 부분이었어요. 그 핵심 습관이라는 게. 책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회사의 리더가 핵심 습관을 알든 모르든 조직에서 문화는 핵심 습관에서부터 싹트게 된다고 한다. 회사 내에서 올바르게 뿌리내린 핵심 습관은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순간, 또 불확실한 순간에 잊을 수도 있는 가치들을 명료하게 떠올려 줄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 아까 그 오너가 갖고 있던 노동의 안전이라는 핵심 습관을 두고 얘기를 하면, 거기서는 사실 회사를 운영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많은 임원들도 있고 직원들도 있고 다들 그들만의 의견이 있을 텐데, 한 개의 명확한 핵심 습관이 있다면 어떤 선택이 막 많이 나열되고 그 선택에 대한 명확성을 잃어갔을 때 그 핵심 습관이 중심이 된다면 그 기업에 이끌어갈 중심을 제대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설명한 거는 회사에 좋은 영향력을 주는 핵심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만약에 나쁜 습관, 회사에 자리 잡힌 나쁜 핵심 가치라면 그거 역시 좋은 핵심 가치처럼 연쇄작용을 일으켜서 결국에는 그와 반대로 나쁜 결과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습관이 될 수 있겠죠. 만약에 한 회사의 오너가 갖고 있는 핵심 습관이 돈이라고 치면, 물론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목적은 이익을 창출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거지만, 돈을 버는 것, 오직 돈이라는 돈을 위한 핵심 습관을 갖고 있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그러면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돈을 위한 행동으로 직원들이 움직이겠죠. 뭐 식품회사라고 한다면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원가 절감을 위한 어떤 방법들을 무조건 찾는다든지,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무조건 그냥 돈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리고 뭐 기계를 설비하기 위해서도 무조건 돈을 절감하기 위해서 조금 더 싼 거, 조금 더 싼 거, 조금 더 싼 거, 그리고 가격을 소비자들한테 제한할 때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뭐 비싼 거, 이런 식으로 그 오너가 갖고 있는 핵심 습관들이 돈으로만 이어진다면 이게 또 연쇄작용을 일으켜서 기계에 대한 설비에 돈을 절감을 했다면 그거에 대한 사고,
그리고 합리적이지 못한 가격을 제시했다면 그거에 대한 반발, 뭐 이런 식으로 회사 내에서 갖고 있는 나쁜 핵심 습관 역시 연쇄작용을 일으켜서 정말 안 좋은 결과를 일으킬 수 있다. 기업을 운영을 하든 개인으로서든 내가 어떤 습관을, 핵심 습관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내 삶에서, 그리고 조직에서, 기업에서 어떤 연쇄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지는 그거는 내 스스로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고, 저도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했어요. 사실 뭐 우리의 핵심 습관은 이거예요 라고 하진 않겠지만, 암묵적으로 리더가 갖고 있는 그런 핵심 습관이 다 회사 문화 자체에서 다 뿌리 깊게 다 흡수가 되어 있을 거잖아요. 우리 회사에서는 어떤 핵심 습관으로 움직이고 있을까, 그리고 더 나은 핵심 습관을 가져서 어떤 회사로 운영을 해야 될까, 그게 나아가서 정말 문화가 되고 조직이 운영되어 있어서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보게 된 부분이었습니다. 뒷페이지에 여기에 이 모든 것이 습관의 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습관에 대해서 되게 많이 요즘에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고치고 싶어하는 습관들이 정말 많아요. 뭐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갖고 있는 그 습관들이 내 삶에서 정말 무섭게 작용이 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그 습관들을 얼른 떨쳐야겠다. 내 몸 안에서 내가 나쁘다고 판단하는 그 습관들이 얼마나 안 좋은 연쇄작용을 일으킬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많이 됐고, 그리고 또 한 페이지 넘기면서 내가 이 습관을 고치고 싶다면 앞에 뭐 나온 그 3단계에서 그 반복 행동 있잖아요. 반복 행동을 바꿀 수 있도록 내가 보상에 대한 열망을 확실하게 갖고 있다면 반복 행동과 습관을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또 믿음이 생기게 해준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기억상실증이 걸려도 내 몸속에 익혀진 습관이라는 거는 잊혀지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습관의 힘은 대단히 무섭고 강력한 거지만, 그 습관을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방법 또한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용기를 얻을 수 있었고, 그리고 더 나은 저의 모습, 습관을 갖고 갈 수 있는 저의 모습을 좀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힘을 주었던 책입니다. 네, 이것으로 저의 2번째 책 리뷰 습관의 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